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DJI 드론을 파손을 했을 때 수리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에는 최근에 DJI 미니 3 제품을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하다가 파손을 했는데 실내에서 강의실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책상 위에서 이륙을 시키다가 이륙 불안정으로 드론이 제어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른 물체와 충돌을 하면서 이제 드론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크게 파손된 부분은 여기 드론의 오른쪽 다리 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다리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드론의 다리가 그 모터암이 접히는 부분, 여기 힌지 부분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 깨지면서 드론 본체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본체 부분을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본체 부분에 여기 힌지가 있어야 되는 플라스틱 부분이 깨지면서 이런 식으로 다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수리를 이제 맡기는 절차를 제가 찾아보고 이제 수리가 현재는 완료된 상태로 수리가 완료된 제품을 받아서 정상 비행이 가능한 것까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로 수리 DJI 서비스, 리페어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페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DJI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네, DJI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식으로 메인 화면이 뜰 것입니다. 여기서 수리 서비스를 맡기기 위해서는 여기 고객 지원, 이 고객 지원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양한 고객 지원 서비스가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파손된 드론을 수리를 하려면 택배 수리 접수, 이 버튼, 지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택배 수리 접수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기 눌러주면 일단은 그 수리 택배 접수 방식으로 수리하는 게 이제 용이한데 미리 전화를 해서 수리 방법이나 이런 걸 문의할 필요 없이 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하기, 전화 연결 없이 수시로 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프로세스를 보면은 데이터 백업, 수리 신청서 제출, 제품 발송, 검사 및 결제, 수리 완료 및 제품 반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절차 데이터 백업. 드론에는 드론 자체에 내장 메모리가 있으면 그 드론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백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리가 완료된 드론 제품 경우에 내장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모두 삭제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수리를 맡긴 제품과 실제로 반송된 제품의 시리얼 넘버가 달랐습니다. 즉 이제 전혀 다른 이미 수리된 제품이거나 완전 신제품이 반송되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데이터 백업을
해 두어야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끼운 상태로 저는 보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까지 예, 그대로 끼워진 상태로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백업하고 그 다음에 수리 신청서 제출, 여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서 제출할 때 알려주는 방식대로 제품을 포장을 한 뒤에 편한 택배사를 선택을 해서 수리 신청서 제출할 때 알려준 주소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판매점 주소가 주소를 알려줄 건데, 팝업이 되는 주소로 발송을 하면은 되고, 그 주소지에 있는 서비스 기사가 수리를 진행을 하기 전에 어느 부위가 파손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수리가 될 건지, 그리고 어떤 부품이 교체가 되고 이제 수리 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가 완료됐다라는 연락이 오고, 그리고 제품이 이제 발송할 때 보내는 사람 주소지, 즉 발송된 그 보내는 사람 주소지로 다시 반송이 되어서 제품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 신청서 제출한 뒤에는 서비스 진행 상황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리 신청을 맡기면 제일 중요한 것이 케이스 넘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넘버를 부여받게 되는데, 여기 CAS라고 시작되는 번호가 있고, 이 번호를 반드시 택배 박스에 잘 보이는 부분에 여러 군데 기재를 해서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 서비스 센터에서 그 택배 박스를 받았을 때 도착한 택배 박스가 수리 의뢰를 위해서 도착했고, 어떤 제품, 누가 어떤 사유로 수리를 요청을 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넘버가 어떻게 보면 택배 수리를 맡길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맡길 때는 제품의 시리얼 넘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케이스 넘버를 잘 기재를 해서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뽁뽁이에 그 수리 혹은 점검이 필요한 모든 부품을 다 감싼 뒤에 그냥 택배 박스에 모두 담아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 박스 겉면에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번호 CAS라고 적은 이런 라벨을 저는 붙였고, 이거를 이제 혹시 배송되는 중에 이 라벨지가 손상이 될 걸 대비해서 저는 양면, 그러니까 이쪽 면과 반대편 면에 케이스 번호를 부착을 한 상태로 택배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용한 택배사는 우체국 택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택배 발송을 하고 나면 이제 뭐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오던지 아니면 메일로 이제 상황을 이제 확인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메일이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연락이 올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었고, 그리고 메일로도 이런 수리 상황에 대한 그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시대로 그 서비스 진행 현황 그 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현황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한 파손된 시점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일하게 파손된 부위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상이 있는지 혹은 뭐 내부 제어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이제 수리가 필요한 부품을 이제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가격을
매겨서 수리 견적서를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견적에 있는 비용을 결제를 하게 되면 수리가 진행이 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다시 저의 주소지로 이제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모터암이 파손이 되었고, 이 부분만 수리가 진행이 되었는데, 비용은 생각보다 비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 수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 3만 원 정도 비용 청구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부담이 없는 선에서 견적이 매겨졌고, 그리고 DJ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손되는, 즉 모든 파츠가 다 파손되는 경우에 수리 비용이 이제 크게 청구될 때는 쓰면 좋긴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을 사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수리비 자체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서,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수리 비용을 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리를 맡겼던 드론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택배 포장이 되어서 발송이 되었고, 먼저 내용물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체가 들어있네요. 들어있고, 네, 이거는 다 빈 박스입니다. 그래서 딱 기체만 들어있네요. 제가 수리를 맡겼던 기체가 들어있고, 제가 보냈던 상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낼 때 이 케이스 커버가 없는 상태로 이제 부서진 드론 상태를 그대로 보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품 사용 전 함께 발송하지 않은 조정 효금 기체는 펌웨어 업데이트 후 페어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어링을 새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새 제품인지 수리가 되어서 보낸 제품인지는 확인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 긴발 보호 패드가 그대로 들어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배터리는 제가 동봉을 해서 보낸 배터리가 꽂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 스티커를 마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낸 드론이 수리가 되어서 도착을 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상태는 이런 식으로 원래 새 제품 상태로 도착을 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수리를 요청한
드론의 시리얼 넘버랑 지금 도착한 드론의 시리얼 넘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리를 맡긴 제품을 수리한 후 새로운 시리얼 넘버 스티커를 붙였다.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필요한 부품만 제가 그 수리를 요청한 구성품 위주로만 다시 새 제품,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가 다르겠죠. 새 제품을 이제 택배로 보내준 것이다. 네,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기체 상태를 봤을 때는 물론 제가 거의 어, 새로운 거의 비행을 몇 번 하지 않은 기체를 파손을 한 뒤에 발송을 했기 때문에 기체 상태는 거의 새 거와 유사했지만 어, 유사해서 사실 이 형상을 봤을 때는 네, 제가 보낸 기체인지 아닌지는 비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프로펠러 상태를 봤을 때 왠지 새 제품을 필요한 구성 요소만 담아서 보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단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개봉을 한 뒤에 불필요한, 그냥 제가 보내지 않은 이런 액세서리를 다 제거를 하고 기본적인 구성품만 담아서 저한테 보낸 게 아닌가. 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우 신속하게 수리가 되어서 네, 발송이 되었고 수리비도 네,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입한 보험을 이용을 해서 뭐 다른 방식으로 더 큰 파손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마이너한 파손만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고 그것에 대한 수리비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수리가 되어서 발송된 제품도 생각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로 배송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